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저도 주가가 사실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적정 주가일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증시 방향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큰 손들의 돈이 앞으로 증시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통 증시를 움직이는 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큰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관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흐름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증시의 변동성에서 그 힌트를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이 표는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3월 코로나 이후에 변동성이 급등했던 시점은 6월과 9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총 3번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6월 11일에는 지수가 마이너스 5.76% 빠졌고 9월에는 마이너스 3.44%, 그리고 가장 최근 10월 28일에는 마이너스 3.42%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개별 주식은 거의 마이너스 5%에서 7%까지 빠졌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리고 이 6월, 9월에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변동성이 안정을 찾은 것과 같이 최근 10월에도 30%까지 급등했던 변동성이 최근에 10%대로 다시 낮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코로나 같은 증시를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까지도 금리를 올리는 것처럼 어떤 큰 변수만 없다면 이 변동성이 계속 낮아지면서 10% 초반대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동성을 도대체 왜 보느냐? 이 증시의 변동성이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거기도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투자 기간이나 목표 수익률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진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혹은 낮은 변동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을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펀드가 주식 자산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들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올해 3월에 코로나 쇼크를 맞으면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10%대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증시가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44에서 55%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18년 초 그리고 2019년 초에 큰 증시 하락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수준으로 주식 자산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펀드 자산에서 주식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서 75%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걸 고려할 때 아직은 약 2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에 의해서 매매가 되는 펀드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 판단해서 운용하는 펀드가 아니고 정해진 규칙, 기준에 따라서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몇 퍼센트 이상 커지면 무조건 판다, 혹은 변동성이 몇 퍼센트 이상 내려가면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스템 펀드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0억 원이 넘는 수준이고, 그 중에 이 변동성을 중요한 매매 기준으로 삼는 펀드의 비중이 약 3분의 1, 그러니까 약 3,4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증시를 움직이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인데, 기관이 증시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동성이다. 최근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 변동성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자산의 비중을 더 높일 확률이 남아있다. 즉 시장에 투자하실 거라면 지금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최근에 항공이나 여행, 리츠 등등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앞으로 증시를 이끌 섹터의 변화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도 이 변동성 나도 한번 직접 확인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변동성을 되게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이 매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Fear and Greed,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 초록색에 많이 가 있을수록 희망에 가득 찬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맨 왼쪽 빨간색에 많이 가 있을수록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정교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VIX, 빅스 인덱스를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공포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구글에 VIX 인덱스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근에 지수가 안정을 많이 찾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변동성 지수가 오랫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할 때, 이때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도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로 쓸 수 있을 뿐이지 투자를 위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